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의 방장 핑크캣입니다. 3545일에 인사드립니다. 언제 인사를 드렸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4월 13일날 마지막 방송이 있었네요. 오늘이 17일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뭔가에 빠져가지고 날짜 가는지도 모르고 지냈네요. 아무튼 오늘 시황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지져놨죠. 오히려 이런 날은 속 편합니다. 아예 매매를 안 하니까요. 월요일 저녁에 이 지수 떨어지는 거는 잘 받아내셨나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더군다나 증거금을 3천만원까지 올린 날이라서 계약수를 조금 더 집어넣었더니 수익이 훅 하고 올라갔어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차라리 이렇게 훅 내려가던가 빈대떡처럼 지져놓던가 판단하기가 아주 좋은데, 적당히 올라갔다가 적당히 내려왔다가 흔들흔들 다니면 이거 아차 싶으면 손실로 끝나죠.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지난 며칠 동안 뭐가 재미있었는지 그게 주인공이죠. 오늘 방송의 제목은 주식강의실 서재입니다. 주식강의실 카페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초에서부터 실전까지 매우 많기도 하고 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도저히 못 찾는 분들도 상당하죠. 그 어려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많이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실천을 못하고 날짜만 지나갔죠. 카페가 2016년 3월 1일날 개설했으니까 17, 18, 19, 20, 21, 22, 23, 24 8년 됐습니다. 그 8년에다가 블로그까지 있었죠. 블로그는 더 오래됐는데요. 역사를 좀 보려고 그랬더니 서비스 점검이라서 지금 볼 수 없고요. 그래서 글을 언제부터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썼나 봤더니 2010년이에요. 무려 14년 동안의 정보가 지금 주식 강의실에 쌓여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정리를 안 했다는 거, 이건 더 대단한 일이죠. 참, 여기서 블로그에서 카페로 이사 올 때 한 번 정리됐죠?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네요. 8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페에는 적당히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죠. 카테고리들이 있어서 기본 분류는 되지만 여기 안에서도 뭔가를 찾으려면 검색 기능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동평균선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중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카페의 결정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이 많은 정보들을 책으로 엮어서 서재에 꼽아두자. 그러면 보다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겠다 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시작합니다. 정보 교류는 지금처럼 카페에서 하고요. 정보 찾기는 서재에서 하자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많은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정리해서 책으로 만드느냐, 현실과 마주치는 건 이전과 똑같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일단 접었고요. 프로젝트 100에서 10년의 기간을 잡았으니까 10년 동안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큰 소리부터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정리하고 20년 읽어주면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요 며칠 사이에 만들어 놓은 서재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앞에 사진에서 보셨던 일반적인 책방 같은 서재는 아닙니다. 인터넷 서재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 이미지 포토샵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실제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껍데기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앱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며칠을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앱을 만드는 코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앱을 만드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다? 야, 이것도 신기했습니다. 앱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만들려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포장이라도 해서 앱을 돌려볼 수 있다는 거, 신기합니다. 앱 만들기에 관심은 있는데 코딩을 모른다. 그러면 이 스마트 메이커 한번 사용해 보세요. 기본 앱은 몇 시간이면 만들어지고요. 자신이 원하는 앱은 조금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딩 전문가만큼 효과 있는 앱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좀 욕심이겠죠. 하지만 어설프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코딩은 코딩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고 우리는 이 정도만 만들어도 만족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은 다음에 이미지 몇 장 집어넣고 글자 몇 개 친 다음에 버튼끼리 서로 연결만 해주면 나머지는 스마트 메이커가 다 알아서 앱을 완성시켜 줍니다. 앱에 올려진 책들은 갖고 있는 책을 스캔해서 붙인 겁니다. 저 중에서 차트의 기술이라는 책이 보이죠? 이 책은 한 20년쯤 된 책인데요. 입문자라면 꼭 봐야 되는 책입니다. 2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는 분석도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조각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죠. 우리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그 정보들을 한 줄로 쫙 엮어서 정리시켜 줍니다. 책 한 권 소개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전 이 책 아직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알아야 응용이 되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일단 책장은 들여다 놓았으니까 이제 책을 꼽아 놓을 차례인데요. 책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는 아직 정확하게 구상이 안 끝났습니다. 정보 전달과 보물찾기를 위해서 한 단락씩 끊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서재 안에 있는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읽을 수 있다면 카페 검색보다 편리하고 구하는 정보의 질도 많이 높아질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텍스트와 이미지는 당연히 있고요. 여기에 동영상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이기는 하지만 그 양이 엄청나죠. 다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도 부족할지 미리 엄살 밑밥 좀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핑크캣이 작성한 글은 당연히 저한테 저작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원님들께서 올려주신 좋은 아이디어, 정보, 경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볼 예정입니다. 출처 당연 밝히겠지만 빠지는 경우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아니니까 선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게 준비가 된다면 이것들 잘 분류해서 전자책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죠.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데이터베이스도 쌓이고 책도 한 권, 두 권씩 나오면 서재에 보기 좋게 진열이 잘 되겠죠. 그런 희망을 꿈꿔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